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US 스탁의 김준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지표, 실적 발표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볼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외환 시장 개입까지 한다 그래갖고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막 분석하는 자료도 막 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떤 걸 위주로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일단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것 같은 그 연준 위원들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금리 인하가 그냥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이제 그냥 실적 장세가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PC와 관련된 이슈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GDP가 좀 예상보다 안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런 지표랑은 좀 별개로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배당 올려주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가는 종목들은 오늘 증시에서도 보듯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이만큼 다른 이슈들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집중하셔가지고 매출, EPS, 마진까지 잘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펀더먼탈로 미국 증시는 가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볼 게 참 많아지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준에 남는다고 했고 FOMC에서는 4명의 이사들이 지금 금리 동결 의견에 반대했다라는 매파적인 소견이 나오고 있고 좀 볼 게 많은데요.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면 파월의 기자회견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Good afternoon이라고 시작하는 시장을 누르면서 시작하는 파월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확실히 이번 이 FOMC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자체가 정말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올해 정든 사람 약간 떠나보내는 느낌으로 봤었는데요. 네, 금리 일단 동결 관련해서는 좀 매파적이었죠. 총 반대 의견이 4개였고 3개는 금리 인하를 반대했고 반대로 1명은 약간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결에 반대를 한 그런 쪽인데 그만큼 이제 연준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파월 자체에게 이렇게 금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현재 금리는 그냥 중립 금리를 기준으로 상단 정도다. 그래서 약간 긴축적인 정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에서 내려가고 그냥 FOMC 이사로서 재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금리 한 동결에 가까운 혹은 상황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인하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또 지금 확실히 상황 자체가 워낙에 어지럽습니다. 고유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경제 성장과 물가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노동과 관련된 우려들이 지금 다 같이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일단은 고유가와 관련해서 이거는 금리 결정할 때는 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일시적 쇼크라서 무시를 한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우려는 있지만 그리고 가스비 같은 게 상승하면은 소비에 위축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워낙에 회복력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 지출이라던가 이제 소비자 기준으로는 지출도 좋고 기업들 기준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투자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력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아마 좀 경제 어떤 전반에 대해서 이 데이터랑은 별개로 좀 우려 같은 점은 일부 우려점들은 좀 완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투자를 하실 때 그래도 웬만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B2C 기업들보다는 B2B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 실업률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실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리스크는 대부분 일단은 이민이 좀 오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고용이 잘 안 늘어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파월은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좀 바라봤을 때는 현재 경제 상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시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동아줄 같은 존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퇴임 이후에 이사로 재임한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FOMC 기자회견 보니까 지난 1월에 이미 그 케빈 워시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한다는 게 아직은 법무부로부터의 소송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사로 남을 경우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백악관 측의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파월도 좀 이런 Q&A 세션에서 답변을 해줬고요. 자신은 이제 이런 케빈 워시를 뭔가 뭐 견제하거나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 단지 이제 정말로 원하는 거는 이 법률적인 문제가 확실히 좀 끝났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떠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막 그렇게까지 이 파월이라는 사람 자체의 스타일이 또 워낙 자신의 뭐 개성을 강하게 드러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아마도 케빈 워시가 이제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 의사로서 크게 튀지 않고 이런 좀 상대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백악관 측의 우려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폭스뉴스 기자가 섀도우 체어가 될 생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그랬더니 전혀 그런 생각이 네. 없다. 나는 전적으로 워시를 지지한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뭐 그때 가서 그쵸, 봐야겠죠. 봐야겠죠. 네, 모든 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기업의 네 곳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주인공이 구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구글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구글 실적이 정말 좋았죠. 뭐 사실상 뭐 일부 몇몇 부분이 뭐 좀 예상보다 낮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클라우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성을 확실하게 일단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 이번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원래 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분기 단위로 보면 매출이 줄었지만 이 사업부 안에서 유일하게 분기 단위로도 상승한 사업부가 이렇게 좀 이런 AWS,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클라우드는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폭발적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지지난 분기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34%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48%로 크게 뛰어 올랐는데 14%포인트 올랐는데 이번에는 63%로 15%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이제 당시의 시장의 어떤 예상치는 한 50% 정도만 높게 나와줘도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워낙에 좀 크게 뛰어 올랐던 만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클라우드 자체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관련된 이슈들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충분히 묻힐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4,600억 달러가 나왔는데 2배에 가깝고요. 이제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이 4,600억 달러의 매출이 수주 잔고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4개월 이내에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한 뭐 2,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은 2년 이내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의 높은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높은 매출의 어떤 근원, 높은 수주 잔고의 근원은 또 TPU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이야기했던 그 TPU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내부 경쟁력 강화에 쓰겠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건데요. 하지만 반대로 그 소식이 사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우드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외부에 판매하면서 매출을 높이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는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진짜로 외부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뭐 각종 AI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선별해가지고 일단은 소수로 이렇게 TPU를 판매를 할 거고 판매 시점은 올해 연말부터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안에서 매출 자체는 찍히지는 않을 건데요. 대신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격적인 실적은 이제 2027년도부터 이렇게 TPU 판매로 시작이 될 거니까 TPU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TPU를 이제 외부까지 판매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 이제 구글의 AI 관련된 실적도 좋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매출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구글의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 이 B2B 부문과 B2C 부문 두 개 부문이 사실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B2B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이게 매출이 한 800%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800%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좀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튄 감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워낙에 이 GCP,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제 성장의 좀 핵심 동력이 되었다라고 밝힐 만큼 지금 이 엔터프라이즈 부문 확실히 알파벳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는 게 좀 다시 한번 강조가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실적 부문들 쭉 더 살펴보면은 뭐 신규 고객 확보 속도는 2배로 올랐고 이제 약간 이제 1억 달러부터 10억 달러 사이에 이 규모의 계약 건수도 2배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또 기존에 사용을 하겠던 그 약정을 했던 고객들이 자신이 처음에 약정한 금액보다 45%를 더 추가로 돈을 내고 지출을 했거든요. 추가로 돈을 내고 지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엔터프라이즈 AI가 효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돈 더 썼다라는 것인 만큼 엔터프라이즈 AI 역량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클라우드 넥스트 2016 행사 때도 발표를 했었던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파트너 수가 9배 증가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함께 자신의 회사의 어떤 데이터랑 그리고 제미나이 AI 추론을 합쳐서 쓰는 이 워크플로우도 전년 대비 3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쓰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보다폰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만큼 확실히 엔터프라이즈 AI를 좀 쓰는 기업들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EPS 어떻게 보면 관리까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B2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어딩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향후 12개월 이내에 검색 부문 최고의 기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이전틱 커머스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높은 투자 대비 효율성을 줄 수 있는 게 또 에이전틱 커머스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구글은 뭐 비자, 마스터카드, 쇼피파이 이런 기업들, 뭐 타겟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소매 기업들이랑 합쳐가지고 이 에이전틱 커머스의 좀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UCP라고 하는 하나의 좀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미 좀 이 관련해서 울타리티랑 함께 뭐 검색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매수까지 전체적인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 파일럿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자체가 좀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B2B, B2C 나아가서 수많은 사업부의 성장성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이번에 B2B부터 B2C까지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에이전틱 커머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 알파벳의 클라우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가 정말로 좀 좋았는데 이 좋은 과정 속에서 이거를 클라우드 3사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가장 높았습니다. 63% 성장을 했고 아마존 AWS는 그보다 조금 낮은 그보다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이전 실적보다는 좋았던 20% 중반대 성장률을 보여줬죠. 28%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거의 39%의 성장률로 성장률만 놓고 봐도 확실히 구글이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고객을 얼마나 이제 더 많이 데리고 왔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 신규 ARR 고객을 94억 달러 모았는데 업계 1위인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로 구글보다 적게 모았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 정도로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신규 고객, 새로운 어떻게 고객들을 모아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구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조금 더 있으면 만약에 이제 내년에 구글 클라우드 성장성이 잘 나오고 TPU 매출까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면 엔비디아를 뚫고 그 업계 이제 시총 1위까지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세까지 놀라웠다라는 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 실적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도 오늘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시장이 정말 좀 좋은 쪽으로만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약간 안 좋은 발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아마존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실적 자체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잘 나와줬지만 그 AWS가 그래도 다시 한번 가속화가 됐고요. 또 이 AWS가 가속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3,640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엔트로픽의 1,000억 달러 수주 잔고를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4,600억 달러가 만약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구글과 똑같은 수준의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AWS에서 정말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너무 강력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까지도 함께 공개를 이제 여기다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향후에 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체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트레이니엄 2와 3 모두 다 괜찮습니다. 매출 약정도 2,250억 달러로 이 AWS와 연동되는 매출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 칩 기반으로 하는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메타와도 CPU 계약을 했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구글과 마찬가지로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외부 판매 계획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추후의 성장성 역시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존, 일단은 칩과 AWS 성장성, 클라우드 성장성까지 모두 괜찮았고, 거기에 에이전틱 AI 역시도 코딩 특화 에이전트인 아마존 Q, 그리고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인 아마존 P, 그 외에도 클라우드 개발이라든가 바이오 연구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들이 정말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가 넘게 이 성장세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마존의 성장세도 충분히 이 구글에 비하면 약간 느릴 수는 있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도 아마존 웹 서비스부터 이제 자체 칩을 외부에 판매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 AI까지 성장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존 광고 시장은 어땠을까요? 네, 아마존이 지금 이제 광고 성장성을 그리고 광고 그리고 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고 싶어 하는데요. 그 방법이 루퍼스라고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루퍼스가 어떤 기능들을 좀 제공하냐면 쇼핑 측면에서는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구매해주는 기능이 있고 반대로 또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광고 프롬프트를 좀 제공을 합니다. 브랜드 광고 프롬프트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AI가 그러니까 고객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면 슈퍼의 실제로 한 20%가 브랜드와 좀 대화를 이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정보를 좀 더 잘 얻게 되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광고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루퍼스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쇼핑과 광고 모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 성과도 좋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100% 넘게 올랐고요. 고객 참여도도 한 40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쇼핑과 광고까지 지금 모두 다 성장의 기회를 AI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의 AI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루퍼스 에이전트 쇼핑과 광고 시장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마존에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바로 위성 서비스죠. 레오는 어떤가요? 네, 일단 정확하게 딱 날짜를 찝어주진 않았지만 3분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시 시점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모은 고객들은 델타항공, 보다폰, AT&T, 나사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 정도는 비용이 좀 증가해가지고 해당 부분으로 인한 어떤 EPS 하락, 마진 하락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레오는 확실히 이 스타링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능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B2B랑 B2C 모두 다 커버를 하는데 일단 워낙에 이 스타링크가 이 지구에 우주에 많이 깔아놔가지고 거기서의 경쟁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말 AI 하는 기업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경쟁사 대비 다운링크는 2배, 업링크는 6배 정도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성장성, 그 레오가 3분기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도 한번 기대점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스페이스X 스타링크 기사를 봤는데 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급증했는데 이 한 명당 수익이 줄었더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경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에 대한 경쟁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픽 얘기를 오늘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네. 최근에도 투자를 좀 받았고 뭐 구글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또 하면서 그나마 엊그저께 살아남았던 그런 종목이 네. 되기도 했는데 기업 가치 9천억 달러로 지금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원래 올해 4월에 오픈 AI가 8,250억 달러로 이렇게 기업 가치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엔트로픽은 그것보다 높은 가치를 결국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규 투자 라운드 9천억 달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금은 한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렇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말 IPO 전에 얻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투자 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다시 한번 이 기업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했던 구글과 아마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예전에도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도 투자를 늘렸는데 투자할 때 가치가 한 3,500억 달러에서 3,800억 달러 이 수준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실적 발표를 했던 알파벳과 아마존 두 기업 모두 다 실적도 괜찮았지만 투자 수익까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속적으로 엔트로픽에 대한 이야기 지금 뭐 백악관이 행정부의 기관들이 엔트로픽을 쓰는 쪽으로 우회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또 많은 기관들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 이런 보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엔트로픽은 아직 상장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요. 이미 상장한 회사 같습니다. 네. 자, M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치 상회한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은 3.6% 밀린 채 4.6%군요. 와. 밀린 채 404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앞자리 3 보는 거 아닌지 아이쿠. 걱정이 됩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적 자체는 정말 다 좋았죠. 매출도 그렇고 마진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아쉬웠던 거는 그 연간 캐펙스를 1,9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전망치는 1,600억 달러대였고요. 그래서 좀 예상보다 캐펙스가 많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될 점은 애저인데요. 물론 애저도 일단은 성장성 자체는 근데 시장이 생각했던 그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제 원래 정말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전 실적 발표인 전 분기에 있었던 38%보다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도 39%로 소폭 올라줬고요. 그리고 또 오픈 AI 덕분에 이제 IPO도 99% 3분기에 올려주면서 좀 성장성은 이어나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라기보다는 그 구글과 아마존 이 비교군이 너무나도 이전보다 잘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애저의 39% 성장은 시장이 아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나머지 부분들, 에이전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파일럿 혜택도 2천만 개로 정말 신규 좌석수 250% 그리고 5만 개 이상 대규모로 도입한 경우도 4배 증가 그리고 깃허브의 코파일럿도 구독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 정말 이 에이전트 코파일럿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자체 칩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원래 시장이 원했던 거는 이 자체 칩 정말로 이제 마이야 200 사용하느냐였는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존 대비 효율성도 30% 늘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체 마이야 말고 정말 CPU 자체 CPU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데이터 브릭스, 지멘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성장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진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좀 충분한 성장성까지 그래도 앞으로 이게 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대신에 캐펙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캐펙스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마진이나 이익이 좀 적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잘 성장했고 그리고 코파일럿까지 모두 다 잘 성장했지만 이 캐펙스가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계약이 변경된 점도 좀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CEO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이유는 이제 결국 IP를 2032년까지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로열티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가 그래도 자신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 배분을 안 해줘도 되는데 오픈 AI는 수익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유리하다라는 이런 구조를 좀 강조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을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은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점 구조를 깼기 때문에 이 독점 구조를 근데 사실 깨야만 할 정도로 오픈 AI가 현 시점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강조 자체는 정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깨야 할 만큼 오픈 AI 상황이 좀 안 좋긴 하다라는 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계약 변경된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윈윈 구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 실적 볼 텐데요. 참 메타 투자자분들 오늘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9%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603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메타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메타가 뭐 실적 괜찮았죠. 좋았는데 일단은 이번 실적 자체는 좀 괜찮았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가이던스, 매출 전망, 어떻게 보면 다음 분기 매출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캐펙스를 상향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줬습니다.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 사이로 캐펙스를 올린 것 자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첫 번째로 느낀 아쉬움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적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화도 일어나고 AI 기반 효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광고 노출 수 19% 상승했고요. 광고 단가도 12% 올랐습니다. 거기에 또 AI 기반으로 릴스 시청 시간 10%, 페이스북 비디오 시청 8%, 광고 전환율 플러스 6% 올려가면서 분명히 이제 AI 기반으로 뭔가 성과가 나긴 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일단은 전쟁 때문이라고 하긴 했지만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줄었고요. 35억 8천만 명에서 35억 6천만 명으로 2천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닝콜에서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이 청소년 관련 재판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실질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한 점. 그리고 리얼리티랩스는 이번에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레이벤 잘 팔린다고 했었는데 막상 또 매출은 줄었더라고요. 네, 그런 점과 또 마지막으로 결국 AI 캐펙스 투자 아까 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AI 투자는 지금 하고 이익은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크 주커버그 CEO의 발언, 즉 언제 수익을 볼지 모른다라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메타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가를 좀 압박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솔직한 것도 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커버그 CEO가 상당히 좀 솔직했던 것이 특히 이제 규제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 SNS 관련한 반독점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밀리기는 했는데 오늘 메타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725달러로 무려 100달러나 내리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릴리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오긴 했는데 릴리 오늘 좋은 실적을 내놓고 오랜만에 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매출 EPS 이런 걸 넘어서 정말로 성장을 시켜줘야 했던 그 마운저로 비만 치료제들이 막 125%씩 상승을 하면서 주가 상승 이끌었고요. 그리고 마진과 관련된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상향을 해주면서 매출 EPS 가이던스 수익성 이 모든 것을 좀 챙긴 하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이 원했던 건 그거죠. 이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에서 일라이릴리가 확실히 이기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확실히 이거를 이겼습니다. 네, 미국이랑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1위를 찍었고요.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60.1%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는 53.2%로 노보노디스크의 39.4%와 46.8%를 눌렀고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져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가격을 줄였음에도 가격을 13%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65%나 증가를 하면서 지켰다라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또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좀 파운다요의 아쉬운 실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도 파운다요의 처방 자체가 처방의 80%가 신규 환자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파운다요가 그 도이치뱅크에서 말했을 때 이름이 노보노디스크는 그냥 먹는 이곱이라서 생각보다 브랜드 마케팅이 쉬운데 파운다요는 좀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규 환자들이 이렇게 또 사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일라이릴리는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또 강점이 돼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 파이프라인 자체도 여전히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잭바운드, 마운자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이쪽으로도 확장하면서 시장 키울 거고요. 그리고 레타트루스타이드도 이번에 3상 굉장히 좋은 결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규 시설도 지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가적인 가동이 시작될 거니까요. 이런 상황을 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라일리가 이번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여지가 많은 만큼 향후의 성장성도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라릴리 실적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무려 와우. 8.2%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실적 속에는 역시 좋은 주가 흐름 오늘 증명하고 있는 일라릴리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